화상. 우리 반 쌤이 애들 우는 걸 엄청 싫어하시는데 우리 반에 평소에 잘 안 우는 애가 있었어. 걔가 아침에 얼굴 가리면서 울고 있는 거야. 우리 쌤은 애들 화장하는 거 걸러내려고 아침 시간에 애들 얼굴 들어보라고 하거든? 근데 걔 우는 거 보고 쌤이 왜 우냐고 했더니 걔가 7년 키우던 토끼가 죽었다는 거야. 그 말 듣고 쌤이 넌 감정 조절도 안 되냐고. 여긴 학교라고 그리고 살다 보면 그건 슬픈 일도 아니라고 소리 지르면서 혼냈더니 걔가 선생님 딸 5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은 딸이 죽으면 안 우실 자신 있어요? 이래서 쌤 개빡침. 걔 이마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서 너 감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선생한테? 이러면서 반 분위기 개엄악해졌어. 그때 선생님한테 전화 왔는데 그 전화 받고 선생님 얼굴 사색되더니 바로 나갔어. 뭐였냐면 선생님 딸 어린이집에서 얼굴 전체 화상 입었다고. 이가리. 어떤 사람이 룸메랑 사는데 본인이 잘 때 일을 가는 습관이 있어서 룸메랑 그걸로 매번 다퉜다고 함. 이 사람도 처음엔 그냥 미안해 하다가 룸메가 계속 너무 불편하다고 하길래 마우스피스를 끼고 자면 이를 갈지 않는다는 거 보고 마우스피스 사서 끼고 잤다고 함. 룸메한테 오늘부터 이가는 소리 안 들릴 테니 너도 푹 자라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잠. 근데 그날 자다가 갑자기 룸메가 흔들어 깨우는 게 느껴져서 잠에서 깼는데 룸메가 방 불을 켜고 자기를 위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함. 룸메한테 왜 그러고 있냐고 했더니 룸메가 하는 말이 아까 자다가 또 이가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다고 함.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고 자기 안에서 인내심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들면서 아, 이 새끼를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확 들었다고 함. 그래서 진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서 칼을 찾아서 입에 꽂아버리려고 했는데 방이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켜고 찾으려고 방 불을 딱 켰는데 그 순간 이가는 소리가 딱 멈춤. 원래는 이 사람이 이를 갈면서 자면 불을 켜던 말던 계속 이 갈고 잤는데 불을 켜자마자 이가는 소리가 멈춰서 가까이 가서 보니 마우스피스를 끼고 소리 없이 자고 있었음. 철문. 우리 집은 상가 건물이야. 3층짜리 건물인데 1층 식당, 2층 학원, 3층은 우리 집이야. 상가 건물 보면 보통 1층 앞에 큰 유리문이 있고 맨 위층에 주인이 달면 철문을 다는 형식인데 우리 집에는 앞에 다는 철문은 안 달아놨어. 드나들기 귀찮고 어차피 외부 손님들은 3층에 잘 안 오니까. 근데 아빠가 이상한 꿈을 꿨다면서 저번 주에 철문을 달았어. 우리 집은 여름에 더우니까 현관문을 열어놓고 자. 어차피 1층 유리문 잠그기도 하고 올 사람도 없고 우리 자매는 거실에서 자고 부모님은 친척 집에 가셨어. 그러니까 집에 어른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잠을 자는데 걸걸한 남자 목소리로 CX, 이거 뭐야? 욕하면서 문을 돌리는 철컹철컹 소리도 나고 내가 자다 놀라서 누구세요? 하니까 문을 돌리는 소리도 말소리도 잠시 안 나다가 여기 아무개씨 대관입니까? 볼일 있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너무 침착하게 대답하는 거야. 낮에 찾아와서 대뜸 문고리를 돌려도 무서울 판에 밤에 욕하면서 문고리를 돌리는 건 3살짜리 어린애라도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지금이나 바로 경찰을 불러야지라고 생각이 들지. 그때는 부모님도 없고 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서 있지. 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지. 진짜 패닉 상태였어. 그냥 공포심에 엉엉 울면서 무작정 없는 아빠를 불렀어. 동네 떠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아빠 이상한 사람이 문에 서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욕을 막 내뱉으면서 후다닥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한참을 무서워서 울던 걸 멈추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 부모님은 놀래서 바로 올라오시고 혹시 몰라서 경찰에 신고도 했어. 경찰에선 밤에 순찰 돌 때 상가 쪽 순찰을 강화한다고만 했어. 그 아저씨가 왔던 날 하필이면 지하에 공연 연습한다고 들어왔던 밴드가 유리문을 안 잠그고 갔던 거야. 밴드는 새벽까지 연습하고 가서 내가 문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다행히 아무 일 없었지만 그 후 아빠가 나에게 꿈 얘기를 해줬어. 아빠 꿈에서 내가 엎드려서 엉엉 울고 있었대. 하반신에서는 피를 질질 흘리고 억울한 듯 아빠를 노려보다가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반복하면서 너무 울어서 피눈물까지 흘렸대. 아빠도 그런 날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아빠가 뭘 잘못했길래 왜 그렇게 우냐고 막 물어봤대. 그 말에 내가 피눈물을 닦으면서 이러고 슥 사라졌다고. 그래서 아빠가 혹시 몰라서 철문을 달았다고. 아빠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나는 어쩌면 택시. 몇 년 전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야. 수원에 사는 쌤 친구가 겪은 실화래. 수원이 도시긴 하지만 예전에는 외곽 쪽 개발이 덜 되어 있었는데 쌤 친구분이 새벽 2시까지 친구랑 달리다 많이 취해가지고 아무 택시나 잡아탔대. 기사님께 집 주소 말하고 가달라고 부탁드린 후에 푹 잠들었대. 근데 일어나서 주변을 앞만 봐도 건물은 보이지 않고 산이 보이더래. 친구분 집은 도시 중심가 쪽인데 말야. 친구분이 그때 쎄한 느낌에 술이 확 깨가지고 아저씨, 어디 가세요? 이러니까 그 기사가 핸들을 흔들면서 괴기한 통과 얼굴로 아저씨 어디 가셔요? 이러면서 따라하더래. 친구분이 너무 놀라서 아저씨, 내려주세요. 하니까
똑같이 아저씨 내려주세요. 이러고 친구분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몰래 폰 들고 신고하려니까 너 신고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정색하고 백미러로 쳐다보더래. 친구분 너무 무서워서 울고만 있고 점점 더 산은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근데 기적적으로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택시 같은 경우는 단속을 잘 안 하거든. 보통 넘어가는데 그날따라 택시를 멈춰 세운 거야. 기사는 어쩔 수 없이 창문을 살짝 내려 얼굴을 내밀고 안 마셨습니다. 하고 출발하려고 했대. 그때 친구분이 소리란 소리는 다 질러서 겨우 살아남았다고 해. 알고 보니 그 택시 트렁크에 시신이 둘이나 있었다고. 진짜 알고 보면 귀신보단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신혼부부. 사촌 오빠가 들려준 얘기야. 어떤 신혼부부가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남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내가 사라졌대. 이후 한참을 찾아도 아내가 보이지 않아서 남자는 돌아와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시로 그 여행지를 다니며 전단도 돌리고 열심히 아내를 찾아다녔대. 그 후로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여행지에서 어떤 사람이 다가왔는데 근처 서커스단에서 사진과 비슷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바로 근처 서커스단을 찾아갔대. 서커스단에선 마침 공연이 진행 중이어서 남자는 우선 객석에 앉았고 공연을 보던 중 유독 눈에 띄는 여자가 있었는데 남자는 여자의 상태를 보고 충격에 빠져 자리에 얼어붙었대. 여자는 팔, 다리가 다 잘려 몸통만 있고 볼은 푹 패여 깡마른 상태로 서커스 공연을 하고 있더래. 그리고 남자는 그 여자가 자기의 아내라는 걸 직감했고 넋이 나가 오열하는 남자에게 서커스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 말했대. 공연은 즐겁게 관람하셨나요? 저 여자를 데려가고 싶다면 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천천히 관계자의 얼굴을 올려다본 남자는 깨달은 거지. 관계자는 아까 남자에게 서커스단을 알려준 사람이었다는 걸.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뛰쳐나왔고 뒤에서는 중얼거리는 듯한 관계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대. 아, 역시 몇 년을 찾아 헤매도 저렇게 만들어두면 다들 안 데려간다니까. 비타민 음료. 1985년도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본의 유명한 비타민 음료의 뚜껑이 바뀌게 된 사건이야. 어떤 남자가 피곤해서 음료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았어. 음료수를 가져가려고 손을 넣었는데 밑에 뽑지 않은 비타민 음료가 한 병 더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버튼만 누르고 깜빡하고 안 가져갔구나. 운이 좋은 날인가 생각하고 그 병도 가져갔어. 하지만 그 음료수를 마신 남자는 복통과 구토로 경련을 일으켰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며칠 후에 사망했어. 사인은 독살이었고 주었던 비타민 음료 병에서 독극물로 유명한 농약 파라콰트가 검출된 거야. 하지만 CCTV가 적은 시대와 외딴 지역에 있던 일이라 범인은 잡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비타민 음료를 이용한 비슷한 사건이 10건 이상 발생했어. 심각성을 느끼고 제조사에서 생산 공정을 전부 바꿔 한번 개봉하면 다시 닫을 수 없는 지금의 비타민 음료 뚜껑으로 바뀌게 되었어. 하지만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고 자판기 연쇄살인은 일본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지. 꿈속 괴물. 나는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이번에 꿈이 좀 특이했거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영화 보는 것처럼 3인칭이었어. 꿈속의 배경은 학교였고 학교에 괴물이 나타나서 학생들이 도망치려는 내용인데 그중에 어떤 애들은 학교를 나가야 한다, 밖으로 도망치자 하고 다른 어떤 애들은 학교 안에 숨자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나가려던 애들은 전부 다 괴물한테 들켜서 죽고 숨자고 한 애들은 교실 문에 의자랑 책상을 올려서 막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애들을 지켜보다가 아, 쟤는 죽겠다, 무섭겠네 생각하면 진짜 죽더라. 많은 애들이 죽고 쫓기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금방 들키겠네, 쟤는 그래도 이번엔 안 잡히겠다, 이런 생각하면 진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생각대로 되더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남은 애들이 결국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막 뛰어서 도망치는데 난 그 애들을 보고 저렇게 시끄럽게 뛰어가면 잡힐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애들은 내 생각대로 진짜 잡혔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애들마저 전부 죽자마자 딱 1인칭으로 바뀌면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괴물이 나였더라. 입시 곡. 입시 준비할 때 너무 소름이었던 거? 난 보컬이라 입시 곡을 정해야 했음. 다들 자기 입시 곡 찾기에 바빴는데 나랑 별로 안 친하고 어색한데 실력은 비등비등해서 서로 비교당하고 견제됐던 애가 갑자기 나한테 입시 곡으로 어떠냐고 곡 하나 추천해 준 거임? 왜 나한테 곡을 추천해 주나 좀 이상했는데 곡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거야. 그래서 고맙다고 원래 부르려던 다른 곡을 걔한테 알려주고 그 곡 연습해 가서 레슨 시간에 보컬 선생님 앞에서 불렀는데 선생님 얼굴이 점점 하얘지는 거임? 이 곡 내가 정한 거냐고 계속 물어보시다가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흑인 장송곡이었음. 사람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 그 얘기 듣자마자 진짜 소름 쫙 돋음. 실종. 우리 어릴 때 유명하던 이야기인데 어떤 부부가 아이를 잃어버린 거야. 그 부부는 완전 공황에 빠져서 자식 찾으려고 경찰 실종 신고도 하고 전단 돌리고 난리였어. 그런데도 오랫동안 소식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명한 점술가를 찾아갔대. 부부는 점술가한테 아이가 건강한지라도 알려달라고 부탁했어. 그래서 점술가가 대답하길 당신들 아이는 음식도 배불리 먹고 있고 심장도 정상적으로 뛰고 건강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부는 다행이라고 죽은 게 아니라고 엄청나게 기뻐했어. 아이의 상태도 알고 있으니 혹시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부부가 물었어.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음에 점술가는 한참 뜸 들이다가 아이는 전 세계 곳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이가 장기 매매를 당한 거야. 장기밀 매범들이 아이의 장기를 팔아 세계 여러 곳에서 불법 이식 수술을 한 거지.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있다고 말한 거였어. 그 자리에서 부부는 실성하고 이제 다신 아이를 만날 수 없다는 상실감에 부부도 결국 아이를 따라갔대.